안녕하세요, 안개카페입니다. 네, 오늘은 2세대 근시 억제 렌즈 호야의 마이오 스마트 그리고 에실로의 스텔리스트, 자이스의 마이오 케어를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호야, 윤학쌤이 에실로, 이사님이 자이스. 오늘 다들 준비 잘 해오셨나요? 잘했습니다. 물론이죠. 두 분 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각오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스타일리스트가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 애가 눈이 나쁘다면 저는 네. 무조건 마이오 케어를 씌울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자, 먼저 호야를 소개시켜드리자면 호야는 렌즈 회사 유일하게 식약처 허가가 된 회사 제품입니다. 유일하지 않잖아요. 에실로도 인증을 받았죠.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호야는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 에실로의 스텔리스트 같은 경우는 식약처 허가 신고만 된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수허로 표기가 되고 신고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수신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받은 거랑 직접적으로 허가를 받은 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세 개의 렌즈가 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약처 허가 허가 뭐예요? 허가. 그게 뭐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비자들한테 다양성을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뢰도는 허가 쪽으로 더 많이 기울지 않겠습니까? 일단 짜이스는 좀 가만히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얘기해보세요. 일단 그뿐만 계속. 아니라 지금 가장 먼저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 부분에서는 3년 이상의 데이터 그리고 500만 명 이상의 부모님들이 선택한 렌즈고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의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도 빠르고 효과도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인정한 제품이죠 이미. 근데 여기서 호야 마이오 스마트는 네. 60% 억제율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15시간 이상 계속 착용을 해야 효과를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스타일리스트는 12시간 12시간. 그리고 억제율도 67%. 오히려 그 말은 이제 12시간 기준보다 시간을 더 오래 꼈을 때는 호야 마이오 스마트가 더 낫다는 지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만 착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12시간 착용해서 60% 억제 12시간 착용해서 67% 억제 7%가 더 높은데요? 7%는 별거 아닙니다. 자, 7%는 정말 별거 아닌 수치예요. 일단은 호야의 마이오 스마트 자체가 스텔리스트랑 지금 일단 비교를 했을 때 안쪽자 길이 값을 따졌을 때 그걸 따로 본다면 호야가 더 높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반대로 스타일리스트랑 호야랑 전환했을 때 네. 마이오 스마트 쓰는 네. 친구들이 스타일리스트로 전환했을 네. 때 오히려 억제율이 더 좋고 그거는 안축장 길이가 아직까지 그 임상 데이터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으로서 이미 이 나와 논문은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너무 많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마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팅도 되게 좋게 나와 있고요. 변색 평광 기능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카멜레온 변색이라고 해서 변색 렌즈에서도 조금 더 아이들이 좀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지금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네. 코팅, 이거 크리절. 네. 제 기본이죠. 기본. 아니 뭐 5만 원 추가하면은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그냥 있는데. 옵션질이잖아요. 현대 기아를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자, 평강 변색 좋아요. 네네. 근데 얼마죠? 그게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죠. 아무리 애들 렌즈라지만 너무 비싸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기능성 성능 대비 제품으로 봤을 때는 뭐 어른들이 쓰는 다초점보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근시가 성장될 때 억제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은 어쨌든 간에 안과에서 하는 그런 렌즈들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가보시죠. 이 근시 억제 렌즈는 뭐가 중요합니까? 관리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저희 호야 마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자체 관리 운영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로 고객들의 인적 사항이 기재가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거만이라든지 피팅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정도 돈을 쓰시고 네. 하는 거면 매장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게 자동화랑 매장에서 이제 뭐 실수로 연락을 못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윤학쌤 자주 까먹으시던데 도수기록 같은 경우 인터넷에 저희가 항상 남겨져 있고요. 도수기록은 굳이 이렇게 남길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에실로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이즈는 뭐 없네요. 사이즈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있는 게 없죠. 그냥 뭐 고객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직접 그냥 자동화가 호야가 앞서 있는 거는 뭐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잘 안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면 애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에실로. 네. 일단 가장 높은 억제율 67%. 같은 돈인데 억제율이 더 높습니다. 중국에서 부모님들은. 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네. 입증은 돼 있어요.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지금 그렇죠. 그렇죠 했고 그리고 스텔리스트는 중국에서 했는데 이 실험 대상 명수 자체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적게 했고 훨씬 많이 했는데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 건 실험 대상이 좀 적기 때문이 아닐까. 아, 그거는 표본이 적다고 해서 억제율이 낮다고 말하는 거는 당연히. 그러면 이게 과하게 높게 나왔다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실험 대상을 분명 셀렉해서 실험을 했다면 충분히 뭐 적은 대상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표본이 적다고 해서 이게 억제율이 이거는 너무 과장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논문과 모든 실험에는 표본 오차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범위 안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게 적다고 해가지고 안 좋다고 아직 하기에는 스텔리스트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글로벌에서는 벌써 나와서 판매를 판매 했었죠. 이미 했었어. 이게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혹시 늦게 나온 스텔리스트 대변인이십니까? 네? 호야를 별로 안 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호야는 계속 소비자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돈을 짜내잖아요. 스타일리스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기본 옵션으로 이미 크리잘 코팅 좋은 거 딱 넣어드리고 돈을 짜낸다니. 제가 봤을 부모님들이 때 얼마나 두 회사 다 똑같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없앴잖아요. 저는 두 회사 다 똑같다고 봅니다. 아니죠. 아니죠. 일단 이거는 제가 짤스를 할 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또 하나가 네. 안 그래도 저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합도수가 이렇게 높은데 마이오스마트는 안 된다고. 혹시 합도수 1200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에이, 저희 1월 1일부터 합도수 1300까지 가능합니다. 그 1300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1300까지 쓸 일이 있나요? 있죠. 있을 수 있죠. 1300. 그럼 아니면 만들 필요가 없죠. 자, PC로 1300을 한다고요. 둘 다 안경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안 할랍니다. 저는 안 합니다. 아니 근데 뭐 1300이나 1200이나 둘 다 높은 거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스타일리스트의 할트존은 눈 굴곡에 맞게끔 억제를 시키는 링이죠. 네. 링 자체 원시 도수가 점점 세지는 효과가 그것도 있거든요. 호야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호야는 이 딤스존 자체가 네. 일단 링 자체가 흐림을 유발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흐림을 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설계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도수가 똑같은 게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눈이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그거 굴곡이 있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게 비구면으로 설계가 돼서 이것도 사실 정말 좋은 장점이긴 하죠. 우리는 구면이다. 맞습니다. 비구면 렌즈가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구면 렌즈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죠? 뭐 눈을 조금 더 돌려도 잘 보인다. 당연히 렌즈 자체가 흐림을 많이 유발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목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눈을 아예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런 설계 부분이 있어서 구면 설계는 뭐 단점이라고 보기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난시가 많이 있지 않은 이상. 스텔리스 대변 다 했나요? 뭐 일단은 억제율이 가장 높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야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다. 비싼 거는 둘 다 얘기하면 안 돼요. 금액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금액 중요하죠. 아,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이 세 렌즈는 한 이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저희가 식약처 허가가 안 받은 거는 사실이죠. 근데 비슷하다는 거는 그냥 주장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설계도 비슷하고 주장도 이제 저희도 주장이지만- 홍콩에서 다 임상 실험까지 다 했어요. 근데 아직 허가가 안 나올 뿐서 내년에 허가 받는데요. 봤는데요. 네. 아직 안 나와. 아직 안 냈네요 그러면. 자, 이거. 짜이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장난이고요. 네. 자, 선택지를 보라고요. 52만 원, 57만 원, 52만 원, 네. 57만 원. 네. 자이스는 일단 1.5 굴절류, 1.6 굴절류, 네. 그리고 PC는 1.5는 35만 원.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의 지갑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이스가 그걸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PC 렌즈를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PC 렌즈가 정말 안전한 렌즈죠. 방탄 소재 렌즈니까. 그렇죠. 근데 동양
동양인 특징이 야외 활동이 많이 없고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PC 렌즈가 아닌 다른 렌즈의 선택 사항도 좀 주는 게 어떤가 했는데 지금 짜이스만 그걸 해주고 있어요. 왜냐? PC 렌즈가 일반 굴절료 1.5, 1.6보다 선명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선택 사항을 안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1.5는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아, 1.5요? 네. 이사님 혹시 자동차 보험 드셨습니까? 들었죠. 그럼 왜 드셨습니까? 사고 날려고 드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안경 렌즈들은 보험차 그냥 이 안전한 소재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신경을 써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으로 17만 원을 그렇죠, 네. 보험 17만 원이면 얼마 아닙니다. 왜냐면 매달리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어 있네요. 진짜 교통사고 이런 거 아니면, 진짜 큰 충격이 아니면 저는 1.5가 위험한 일은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말 만에 하나 자꾸 만에 하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큰 사고면 다른 것도 다쳐요. PC 렌즈가 일반적인 플라스틱 렌즈보다 무게가 30%나 가벼운데 와, 30%. 30%나 가벼운데 많이 가볍네요. 아이들 무게감이 얼마나 예민한데 그 30%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가 PC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PC 하고 싶은 사람 PC 하면 돼. 그리고 PC 렌즈도 저희는 5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짜이스도 정말 자기네들만의 기술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좀 비슷하게 나왔지 않았을까. 저는 그 식약처 허가를 하는 거 자체가 네.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 어렵대요. 엄청 어렵대요. 이 어려운 걸 저희는 해냈고 아직 짜이스는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한 거예요. 아. 안 한 거라고요. 짜이스 단돈 2만 원 차이로 네.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아직 허가를 했는데 이 허가. 정도의 허가를 못 받은 거라. 그렇죠, 그렇죠. 예. 정확하십니다. 저희는 허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요. 했는데 아니에요. 빠꾸 당한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사이스는 모르셨습니까? 빠꾸 나겠죠. 허가를 못 받았죠, 그냥. 아예. 내년에 다시 한다고요. 허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심부 선명 영역 있잖아요. 짜이스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고위 수차, 동공 사이즈. 네. 그래서 나이대에 맞춰서 그 사이즈를 조절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별로 효과를 극대화시켜 놨죠. 네. 이런 기술은 없잖아요. 근데 억제율이 그래서 몇 프로죠? 비슷하다. 그러니까 억제율이 몇 프로인지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저희는 말하는 게 다르죠. 정시 진행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시 진행률. 그냥 이렇게 억제율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새 렌즈는 큰 차이가 없다.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게 낫다. 저는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네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소비자한테 사악한 회사들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짜이스가 굴절률도 많고 PC 렌즈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합도수가 그럼 몇 가지 지금 주문돼요? 저는 합도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 합도수 아까 1200, 1300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 정도 포화의 고도근시잖아요. 네. 그러면 유전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많죠, 네. 네. 그리고 안경 렌즈로 저는 근시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몇몇 케이스도 봤고요. 아드로핀 저만액 치료 있죠. 네네. 저농도가 아닌 네. 정말 고농도로 네네. 치료한 그걸로도 솔직히 안 잡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거는 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야랑 이제 애실로 같은 경우에는 또 프리즘 처방이 가능하죠, 저희는. 짜이스는 프리즘 처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긴 옵션이 자꾸 뭔가 빠지네요, 뭔가. 그러니까 옵션을 오히려 추가해서 할 수는 있는데 못 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소화 내사시라든지 네. 사시가 있거나 사위가 있거나 교정 시력이 안 나오거나 네네. 그거를 먼저 치료하는 게 목적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치료해야죠. 이 렌즈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 렌즈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 학생들한테는. 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확실하게 치료를 하고 거기에 맞는 렌즈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무작정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프리즘 넣어도 된다, 프리즘 넣을 수 있다, 프리즘 넣어서 해주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뭐 만약에 사시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시 진행을 좀 억제를 시키고 싶다면 분명히 저는 또 프리즘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사님 의견에 반대입니다. 이거는 서로 네. 의견이 의견 차이라고. 차이일 수 네. 있는데 저는 그냥 세계 렌즈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효과 비슷하고 거기에서 장점들이 있는 건데 그 장점들을 소비자들이 잘 선택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2년 늦게 나왔잖아요. 3년 늦게 나왔으면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좋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새로 나오면 또 스틸리스트보다 좋게 나올
나올 거고요. 저희도 준비할 겁니다. 식약처부터 먼저 준비하시는 거죠? 아, 네. 내년에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준비되면 다시 덤비시는 거죠? 아직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인지라 소비자분들이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렌즈입니다. 네. 정말 좋은 안경사 만나야지 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근시억제 렌즈 3사 브랜드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근시억제 렌즈 때문에 이 안경 시장이 많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오늘 너무 두서없게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 같은데 아, 네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렌즈가 좋으신지 부모님들께서 잘 보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근시억제가 안과에서 모든 걸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렌즈가 나오면서 솔직히 드림 렌즈보다 이론상으로 효과가 높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과랑 안경원이랑의 벽 때문에 이 렌즈가 주목을 조금 덜 받았고 아직까지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 영상을 계기로 조금 소비자분들도 조금 더 많이 이 근시억제 렌즈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근시, 소아 근시가 나중에 커서 정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소비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잘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배울 수 있는 이번 촬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이 눈은 정말 소중하죠. 소중하죠. 맞습니다. 정말 짜이스 대변인이라서 아쉽습니다. 허가 받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경카페였습니다. 안녕! 안녕!